이번에는 강력한 시각 요소 중에 하나인 색의 디자인에 대해서, 색을 어떻게 프레임 속에 디자인할 것인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컬러 사진을 찍는 것과 마찬가지로 색은 시각 요소 중에 가장 강력한 요소라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색은 단독으로 표현되기보다는, 즉 빨간색이면 빨간색 또는 초록색이면 초록색, 이렇게 한 가지 색으로 프레임 속에 표현되기보다는 서로 두세 가지가 겹쳐서 표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또 대부분의 표현 방법이고요. 근데 이 두세 가지의 색을 서로 대비 관계를 이용하는 거예요. 대비, 컨트라스트를 이용하는 것이죠. 즉 서로 색과 색의 어떤 비교에 의해서 어떤 색이 좀 더 프레임 속에서 강력하게 드러내는 것, 이 강력한 색이 드러냄으로 인해서 우리의 시선은 프레임 속에 모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색의 대비를 이용한 디자인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이 대비에는 색뿐만 아니고 명암, 즉 밝고 어두움의 어떤 차이를 이용한 그러한 그 디자인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비에는 색뿐만 아니라 크기, 사물의 크기죠. 크고 큰 사물과 작은 사물을 서로 대비시켜서 프레임 속의 어떤 그 비교를 드러냄으로써 사람의 시선을 그 프레임에 모아주는 그런 어떤 시각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와 같이 색은 대비 관계를 이용해서 프레임의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로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하시면서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보통 볼 수 있는 풍선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건데, 이렇게 풍선이 전체 이렇게 모여 있으면 시선을 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부분, 즉 요 부분, 색과 색의 대비 관계를 이용해서 프레임 속에 단순화시키는 거죠. 또 가득 채우는 거죠. 이렇게 색과 색의 대비를 이용해서 프레임 속에 가득 채우는 것이죠. 여기 이 속에는 다양한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시각 요소, 그렇죠? 이 선에 의해서 구분되는 면, 하나, 둘, 세 개의 면, 또 이 색깔, 색의 대비해서 구분되는 그 어떤 공간의 구성, 이런 것들이 프레임 속에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또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빨간색 또는 노란색, 초록색, 이 세 가지 강력한 색의 어떤 비교, 대비, 컨트라스트에 의해서 우리의 시선이 여기에 머물게 되고, 또한 여기는 이 노란색의 면적, 공간, 요 부분과 또 이 빨간색의 공간 부분과 요 초록색의 공간 부분이 서로 각각의 그 차이가 남으로써 우리의 시선에 어떤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그 프레임이 다양한 어떤 관계를 형성하면서 우리의 시선이 좀 더 단조롭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와 같이 프레임 속에 디자인하는 방법은 색을 이용하는 것이지만, 또 색과 함께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3분의 1 위치 같은 것이라든가, 또는 그 선과 선을 이용한 공간의 배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양한 어떤 그 시각적인 구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보신 이 사진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눈에 강력히 보이는 것은 요 초록색과 그 초록색과 요 약간 붉은색 계통의 색을 대비해서 비교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이 붉은색이나 초록색이나 프레임 속에 강력하게 우리의 시선을 딱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간단한 것 같지만, 즉 이 색과 색의 어떤 컨트라스트의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프레임을 구성함으로써 시선이 여기에 머무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서 간단한 것 같지만 실제 이러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사전에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 어떻게 이 프레임 속에 잡을 것인가, 어떻게 사진을 디자인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막막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을 미리 이해하고 알고 계신다면 우리 야외에 나가서 무엇이든지 어떠한 사물과 어떠한 색이든지 이 프레임 속에 집어넣어서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좋은 사진, 잘 찍은 사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잘 명심하셔서 밖에 나가서 직접 실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습을 하셔서 실제 어떤 그 카메라 렌즈가 선택하는 프레임의 어떤 그 구성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냥 눈으로 봐서는 확인이 안 돼요.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봐야 이 색의 대비가 디자인, 이 프레임 디자인 속에 잘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다음에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서 강력하게 나와 있죠.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은 이 붉은색 계통입니다. 이 붉은색 계통이 나뭇잎이에요. 그런데 이 붉은색 계통이
좀 더 강하게 보이는 것은 뒤에 배경이 초록색이라는 것이죠. 즉, 이 붉은색 계통과 초록색 계통의 보색, 그 대비 관계를 이용해서 프레임 속에 아주 강력하게 보이게 만드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것들, 그 붉은색 계통의 나뭇잎들이 프레임 속에 위치하는 공간의 배치가 사람의 시선을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대각선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시선이 전체 프레임 속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들어서 좀 단조로운 게 아니라 좀 변화가 있고 다양한 어떤 그런 시선의 어떤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를 마련했어요. 이와 같이 한 프레임 속에 색을 이용해서 색의 보색 관계, 대비 관계를 이용해서 놓지만 또 거기에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디자인적인 여러 가지 요소, 공간을 구성하는 것, 또는 어떻게 이 위치를 3분의 1 전 지점에 위치시켜서 좀 더 안정적이고 편안한 그런 구성을 만드는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볼 수 있는 그 가을의 붉은 단풍과 그 배경은 하늘색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늘의 푸른색과 단풍의 빨간색이 서로 대비관계를 이루어서 이 빨간색 단풍이 좀 더 더욱 빨갛게 보임으로써 우리의 시선이 이 프레임 속에 머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색과 색의 대비를 이용한다는 것이 이러한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셔서 쉽게 이러한 관계, 색과 색의 대비 관계를 알고 계신다면 바로 프레임 속에 좋은 사진, 잘 찍은 사진 또는 아름답고 예쁜 사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야외에서 실습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과 다른 또 나만의 어떤 독창적인 어떤 그런 사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붉은색 계통의 색과 이 연두색 계통의 색이 가장 강력하게 눈에 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배경으로는 좀 더 진한 초록색, 어두운 색들이 있고 앞으로는 좀 더 밝은 색들이 있죠. 이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색의 대비를 이용해서 이 프레임 속의 시선이 머무르게 만드는 것이고, 또한 이런 붉은색이나 이런 연두색, 즉 강조되는 색이 이 프레임 속에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교차함으로써 시선이 단조롭지 않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프레임이 균형을 잡고 조화롭게 만들어줘서 사람들의 시선이 편안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일종의 몇 가지의 어떤 그 시각적인 요소를 사용해서 프레임을 예쁘고 아름답게 구성하니까 전혀 남이 할 수 없는 그런 사진을 나는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 색과 색의 대비를 이용한다는 것, 또는 여기 프레임 속에 어떤 사각형의 대각선의 어떤 위치를 공간을 배치시킨다는 것을 여러분이 미리 알고 계시면 밖에 나가셔서 전혀 어려움 없이 이러한 사진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밖에 나가서 카메라 렌즈 앵글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으면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궁무진하게 잘 찍은 좋은 사진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신다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원리를 미리 알지 못한다면 밖에 나가서 무엇을 프레임에 찍을 것인지, 어떻게 찍을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막연하고 막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실습이 필요합니다. 실기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진과 마찬가지로 눈에 가장 강력히 띄는 것은 이 붉은색 계통의 단풍과 이 어두운 계통의 나무 줄기죠. 이런 것들이 서로 대비되어 있죠. 그러면 뒤에 초록색이 어떤 강력한 색이 대비를 이뤄서 이 빨간색은 더욱더 빨갛게 보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여기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색과 색의 대비를 사용한다. 색과 색의 대비, 그러면 어떤 공간이나 면에서 나와주는 이런 선의 공간 구성, 공간의 배치, 이런 것들을 이용함으로써 우리 그 직사각형의 프레임이 서로 단조롭지 않고 변화가 있게, 또는 이렇게 좀 지루하지 않게 하는 구성 방법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앞에서 보셨으니까 현장에 나가셔서 직접 이걸 한번 활용해 보셔야 됩니다.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네. 지금 보시는 것도 강력한 빨간색 계통이 보이지만 전체 빨간색이 아니라 약간 주홍색도 있고 약간 노란색도 있고 여기 검은 나무줄기색도 있고 해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색과 색의 그 대비에 의해서 또는 이 밝고 어두운 그 색의 빛에 의해서 이 프레임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이 붉은색 계통의 단풍과 이 어두운 줄기 나무 계통을 서로 번갈아 가면서 시선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프레임이 단조롭지 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비교, 대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색도 마찬가지로 지금 눈에 띄는 색이 뒤에 배경으로 한 진한 초록색, 연두색, 노란색, 하얀색의 어떤 이런 그 억새풀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뤄서 전체적인 프레임을 구성함으로써 편안하고 아주 예쁜 사진이 됐죠. 색이 연한 어떤 파스텔 계통의 그런 색의 조화가 이루어졌어요. 이게 일종의 색의 조화로움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로가 대비, 비교에 의해서 서로 다른 어떤 다양한 어떤 시선을 여기에 머물게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 억새풀 부분은 이렇게 전체적인 부분에서 약 한 4분의 1, 3분의 1, 요 정도 위치, 이렇게 각각 공간의 배분이 서로가 다르게 배치함으로써 사람의 시선이 단조롭지 않게 만들었어요. 이런 것도 이제 실제 그 사진 디자인을 할 때, 색을 이용할 때 일종의 응용하는 방법이죠. 그렇죠? 단조롭지 않게 만드는 방법이니까. 이런 것도 한번 잘 활용해 보시라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이 프레임의 공간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서로 단조롭지 않은 거죠. 다양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깨끗하게 잘 정리돼서 우리가 이 프레임 속에 시선이 모아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또 이 색이 강력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죠.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직접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가 바닷가에서 볼 수 있는 건데, 이 바닷가에 가면 사실은 막막해요. 무엇을 찍을지. 그러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어떤 색의 변화를 이용해서 요 프레임에 변화를 줬죠. 물론 이렇게 수평식으로 나눠져 있지만 각각의 공간이 조금씩, 요 공간과 요 공간과 요 공간, 요 공간의 색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변화를 가지고 왔어요. 즉 색의 어떤 다양성에 의해서 이 프레임이 변화를 줘서 일반 사진과는 뭔가 다른, 단조롭지 않은 뭐가 변화가 있고 다양한, 그래서 시선이 여기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디자인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색의 공간, 그러니까 전체 프레임 속에 색을 어떻게 공간 구성할 것인가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전체 프레임의 색을 어떻게 공간으로 구성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한번 직접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죠. 뒤에 검은 배경을 해서 앞에 하얀 이 사물을 우리가 좀 더 부각시키고 강조시키는 것이죠. 배경을 강조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맨들레 요켓이 좀 더 시선을 독립적으로 사로잡는 것이죠. 그래서 프레임 속으로는 단조롭게 하나만 들어가겠지만 이거는 명암, 그러니까 밝고 그러니까 어둡고 밝고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예,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찍어보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 밝고 어둠, 그렇죠? 명암의 대비를 이용해서 전체 프레임을 변화를 줬습니다. 가로지르는 변화를 줬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몇 개의 공간입니까? 하나, 둘, 세 개의 공간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개의 공간이 각각의 형태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시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이거는 이렇게 햇빛이 좋은 날 일부러 의도적으로 카메라에, 사람의 눈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죠. 카메라의 렌즈의 시각으로 봄으로써 이걸 좀 더 어둡게 만들고 이걸 좀 밝게 만들어서 서로 대비 관계를 이용합니다. 다양한 어떤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디자인 구성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명암 관계를 이용하는 것이니까, 대비를 이용하는 것이니까 한번 참고를 하셔서 직접 촬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같이 상관없지만 명암의 관계를 극명하게 이용한 것이죠. 어두운 검은색을 전체 프레임 속에 가로질게 놔서 서로가 강력한, 단조롭지만 뭔가 강력한 어떤 그런 시선을 사로잡는 그런 사진을 만들었어요. 이와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맑은 날에 꼭 사원만 찍는 게 아니라 어떤 그림자, 밝고 어둠의 대비를 이용해서 어떤 강력한 사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거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밝고 어둠의 차이를 이용한 것이죠. 밝고 어둠의 차이를 이용해서 명암의 대비를 이용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 어떤 패턴화된 어떤 그 밝고 어둠의 패턴을 이용한 사진 디자인이 됐어요. 그래서 뭔가 다양성 있는 변화가 생기는 어떤 그런 사진을 만들어. 이런 것들 일종의 다 명암을 이용하는 것이죠. 밝고 어둠에 이용하는 것이고, 여기에 또 패턴화된 어떤 그런 형태를 이 사진 속에 디자인적인 요소로 삼아서 더욱더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는 그런 어떤 사진 구도 방법이 됐습니다. 네,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재미있는 사진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명암관계를 이용하는 것이죠. 이런 것도 사실은 실제 눈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내가 명암관계나 패턴의 관계를 그 디자인적인 요소를 이해하고 있다면 의도적으로 노출을 언더시켜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실제 현장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죠. 이렇게 볼 수가 없죠. 물론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계신다면 남이 하지 않는 나만의 어떤 독창적인 어떤 사진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겠어요? 네. 이런 것들도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으로 어떤 명암, 밝고 어둠의 관계를 이용해서 어떤 디자인을 만든 것이죠. 그죠? 이런 변화를 만든 것이죠. 실제 하는 것보다는 노출도 언더시켜서 이것을 좀 더 어둡게 만들어가지고 강력한 대비 관계를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좀 새로운 어떤 사진 디자인 방법이 됐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을 보시라는 것입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밝고 어둠의 관계를 이용해서 뭔가 다양한 어떤 프레임 속에 변화가 생겼죠. 공간이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공간이 나눠져 있어요. 나눠서 이 가운데 작은 요 대각선의 관계가 좀 더 강력한 어떤 사진 프레임을 만들었죠. 더욱더 그 명암의 대비를 강하게 만들어서 어떤 기하학적인 어떤 추상적인 그런 모양을 많이 만들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하는 것이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림자를 이용한 것이죠. 그죠? 요 밝고 어두움, 밝고 어두움, 밝고 명암 관계를 이용해서 또 이런 크기, 크고 작고, 대비 관계를 이용한 거죠. 크고 작고, 대비, 크기의 비교, 대비, 또는 밝고 어두움의 비교, 대비, 이런 걸 이용해서 어떤 프레임 속에 변화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 프레임이 시선이 강력하게 머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네, 이건 아주 강력한 역광 사진이죠. 역광 사진이죠. 뒤에 하늘은 좀 밝고 밑에 이 산은 어둡게 돼가지고 요 그림자, 요 선에 따라서 그 역광 사진이 마련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밝고 어둠의 대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극과 아주 극단적으로 어두움과 밝음을 이용해서 요 그림자 모양의 어떤 형태를 이 시선을 여기에 머무르게 하는 그런 어떤 방법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는 특히 이렇게 프레임 공간이 두 개로 되어 있죠. 크게 보면 뭐 세 개지만 하나, 두 개 아주 작은 부분과 큰 밝은 어두운 부분, 큰 어두운 부분 이렇게 이제 다양한 구성 방법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사진의 어떤 변화, 프레임의 변화를 만드는 것이죠. 이건 약간 좀 단순화된 건 아니지만 변화를 이용해서 프레임 공간을 만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요 위에 난간과 여기 사람들을 일부러 그림자를 만들어서 좀 더 시선이 여기에 머무르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시선이 이렇게. 네. 이런 것도 하나의 다른 어떤 그 명암을 이용한, 대비를 이용한 그런 사진 디자인 방법이 되겠습니다.